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5강 물질의 구조와 성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스펙트럼, 에너지띠,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초전도체에 대해서 중요 사항만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원자에 대해서 러더퍼드가 제시한 모형은 이겁니다.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돌듯이 핵 주위를 전자가 돌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한계점이 두 가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전자가 가속 운동을 하게 됩니다. 속도의 방향이 계속 바뀌죠. 그러면 전자기파를 방출하면서 전자의 에너지가 점점 줄어가지고 원자가 붕괴해버리는 안정성은 어디서 오는지 설명할 수가 없었죠. 두 번째는 선 스펙트럼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스펙트럼에는 햇빛을 보면 연속 스펙트럼이 펼쳐지죠. 그런데 기체를 방전시키면 선 스펙트럼이 나오는데 왜 빨간색은 나오는데 주황색은 안 나오냐, 이거를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이 모형으로는.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보어의 원자 모형이죠. 자, 보어는 이렇게 원자 핵 주위에 전자가 있을 수 있는 위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자 껍질 사이에는, 이 에너지 준위 사이에는 전자가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 궤도에 전자가 있을 때는 전자기파를 방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속 그 궤도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정성 문제를 해결했고요. 두 번째는 전자가 에너지 준위를 올라가거나 내려올 수 있는데, 자, 올라갈 때는 에너지를 흡수해서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에너지를 방출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때 방출할 수 있는 에너지는 바로, 자, 첫 번째 에너지 준위가 여기고 두 번째 에너지 준위가 여기면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올 때는 이 차이에 해당하는 에너지만을 방출하는데, 그것이 선 스펙트럼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선 스펙트럼을 얘기를 할 수 있었죠. 자, 그래서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다는 말을 쓰는데요. 양자화되어 있다는 말은 끊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에너지는 나올 수 있지만, 자, 그거보다 살짝 작은 에너지는 나올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불연속적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자, 이때 방출하는 에너지는 바로 HF, 진동수, 빛의 진동수에 비례하는 에너지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빛의 속도 C는 F 람다, 즉 진동수 곱하기 파장이죠. 그래서 F를 다시 바꿔보면 람다분의 C가 됩니다. 이걸 여기다 넣으면, 자, 이렇게 쓸 수 있죠. 여러분이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가,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자,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는 진동수가 어떻다는 얘기죠?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파장은 어떻다는 얘기죠? 파장은 바로 짧다. 그래서 보라색 빛을 예를 들면, 보라색은 빨간색 빛보다 파장이 짧죠. 그래서 보라색 빛의 에너지가 크고요. 보라색 빛의 진동수는 빨간색보다 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동수와 파장이 반대 관계에 있다는 거 꼭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라이먼 발머 파셴 계열 얘가 나오죠. 자, 라이먼 계열은 어디서 출발하든 상관없이 1층으로 떨어지는, 그때 방출하는 자외선이 되고요. 발머 계열은 2층으로 떨어질 때 가시광선을 방출합니다. 그리고 파셴 계열은 3층으로 떨어질 때 적외선을 방출하죠. 그래서 수소 원자 모형에서 이런 경향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요겁니다. 이거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기체가 아니라 이번에 고체인데요. 자, 기체의 경우에는 원자가 원자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에너지 준위가요. 그런데 만약에 원자가 두 개가 나란히 붙어 있으면, 자, 각각의 전자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이렇게 두 줄씩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고체의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은 원자들이 뭉쳐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선들이 겹쳐지면서 띠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고체는 선이 아니라 이렇게 띠가 되는구나,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한 띠를 보면 전자가 여기 있을 수 있고 여기 있을 수 있고, 그죠? 띠 안에서는
기체에서는 에너지 준위가 똑같지만 선이니까요. 고체에서는 조금씩 다를 수 있는, 연속적으로 분포할 수 있다. 그 말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에너지 띠에서 전자가 있을 수 있는 데를 허용된 띠, 그리고 허용된 띠와 허용된 띠에는 금지, 전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를 뭐라 그러죠? 그렇죠. 띠 틈이라고 했습니다. 자, 에너지 띠를 확대해서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자, 전자가 있을 수 있는 띠 중에서 허용된 띠라고 하고요. 그리고 0켈빈에서 전자가 가장 가질 수 있는 높은 에너지 띠를 우리는 원자가 띠라고 합니다. 자, 원자가 띠에 있는 전자를 우리가 원자가 전자, 최애 전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이 원자가 띠에 있던 전자가 이렇게 이게 다 허용된 띠고요. 허용된 띠고, 띠와 띠 사이를 띠틈이라고 합니다. 띠틈. 근데 원자가 띠 위에 있는 띠를 우리가, 그렇죠, 전도띠라고 합니다. 자, 원자가 띠에 있던 전자가 에너지를 얻으면 전도띠로 올라갈 수 있는데요. 그럼 여기는 전자가 없겠죠? 구멍이 생기겠죠? 이 구멍을 우리는, 그렇죠, 양공이라고 합니다. 플러스의 성질을 띠는 구멍이다. 전자가 올라갔죠? 이 전자를, 전도띠에 있는 전자를 자유전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어떤 물체가 전류가 잘 흐릅니다. 그 얘기는 자유전자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렇게 올라가기가 쉽겠죠. 예. 그래서 띠틈이 좁을수록 전류가 잘 흐르는 거죠. 부도체 같은 경우는 띠틈이 어떻겠어요? 아주 띠틈이 크겠죠. 띠틈이. 반도체는 띠틈이 작겠고요. 도체 같은 경우는 이 원자가 띠와 전도띠가 겹쳐 있어서, 붙어 있어서 띠틈이 없습니다. 그렇죠? 혹은 원자가 띠의 전자가 일부분만 채워져 있다. 자, 일부분만 채워져 있으면 전자가 왔다 갔다 하는 공간이 있겠죠. 그래서 도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명칭들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다이오드로 넘어가기 전에, 자, 양공과 전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전자들이 여기 있어요. 여기는 양공입니다. 그러면 전자가 여기로 갈 수 있겠죠? 그러면 전자가 채워졌어요. 그럼 여기 양공이 되죠? 여기 전자. 자, 그래서 전자는 이쪽으로 갔어요. 그런데 양공은 어느 쪽으로 왔죠? 그렇죠. 양공은 바로 이쪽으로 왔습니다. 양공은. 그래서 전자의 이동 방향과 양공의 이동 방향이 반대가 된다는 거 여러분 알 수 있고요. 양공의 이동 방향은 우리가 플러스 전하의 이동 방향, 전류의 방향이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해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이오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이오드에서는 여러분 기억하실 게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순수한 반도체는 원자과 전자 4개로 구성된 실리콘, 그죠? 게르마늄 이런 걸로 구성된 건데요. 전류가 잘 안 흘러요. 그래서 우리는 불순물을 삽입해 주는데요. P형 반도체의 경우에는 이건 4개, 그죠? 근데 P형 반도체는 3개짜리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전자가 4개 필요한데 3개 있으니까 하나가 모자르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양공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전자도 있지만 양공이 더 많게 되겠죠. N형 반도체는 원자과 전자 5개짜리를 주입하면 4개 들어가고 하나가 남죠. 그래서 남는 전자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런 놈들이 돌아다니면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두 개, P형과 N형을 붙여놓은 걸 다이오드라고 하는데, 자, P형, N형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전압을 걸어줬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걸어줬고 마이너스 플러스. 언제 전류가 흐르죠? 예, 왼쪽에서 전류가 흐릅니다. P, 풀, PP라고 기억하면 좀 이해하기 쉽죠? 자, 왜 전류가 흐르느냐? 이쪽에 플러스 극이 걸려 있고요. 이쪽에 마이너스 극이 걸려 있으면 양공은 플러스와 서로 플러스니까 밀어내는 성질이 있어서 일로 가겠죠? 전자는 마이너스와 밀어내는 성질이 있어서 일로 옵니다.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접합면에서 만나게 돼서 전류가 흐릅니다. 이때 전류의 방향은 전자의 이동 방향과 반대니까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다이오드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표현을 하죠.
자, 반대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양공은 1로 오고 이쪽이 마이너스 극, 이쪽이 플러스 극이니까 전자는 1로 와서 접화면에서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류가 안 흐른다.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는 정류작용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때 여러분 전자와 양공이 만날 때를 생각해 보시면 전자는 전도띠에 있었고요. 전도띠에 있던 전자가 그죠? 원자가띠에 있던 양공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겠죠. 이때 이 방출할 수 있는 에너지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일 때 우리가 발광 다이오드라고 하는데요. 자, 광 다이오드랑 좀 구분해야 합니다. 광 다이오드는 광 센서거든요. 그래서 뭐예요? 빛을 받으면 전류가 흐르는 게 광 다이오드고요. 발광 다이오드는 전류를 흘려주면 빛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차이를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고요. 트랜지스터부터는 다음 영상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가지 정리를 해보면, 자, 여기에서 에너지 준이 있으면, 자, 에너지 E는 자, 3층, 2층, 1층, 자, E1 플러스 E2가 되겠죠? 수식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HF1 더하기 HF2가 됩니다. 그래서 총 진동수를 F라 그러면요. 여기서까지를 F라 그러면 F는 F1 플러스 F2가 되죠. 그런데 파장으로 바꿔보면요. 람다분의 HC, 람다1분의 HC 더하기 람다2분의 HC입니다. 그래서 HC가 다 날아가면 람다분의 1은 람다1분의 1 더하기 람다2분의 1이죠. 그래서 파장은 역수를 더한 거고요. 더 작아지겠죠. 그죠? 그리고 진동수는 그대로 더한 거라는 거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